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는데요. 세 문제가 남아서 세 문제만 풀고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분하루도 운동을 소재로 소설 상록수를 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말해주세요. 분하루도 운동하면은 1931년에 있었죠. 민중속으로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고요. 소재로 쓴 소설 상록수 하게 되면 시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는 이제 1935년에 썼죠. 30년대 문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인물을 하나하나 공부한다기보다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될 거니까 문제에서 익혀두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하였다가 정답이 되는데요. 몰랐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외워두고요.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지도 2, 3, 4, 5를 한번 검토해 봅니다.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어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지엽적인 그런 선지인데요. 1920년대, 1923년에 토어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대극 하게 되면은 근대 연극 해가지고 이 신극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주제는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연을 했어요. 이런 거를 공연한다는 게 가능하다 한다면 20년대가 대표적이겠죠. 20년대밖에 없다. 한번 단성사는 이 전 문제에서 나왔죠. 최초의 근대식 극장이라고 했어요.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습니다. 한다면 1926년에 나운규에 대한 반복되는 선지가 되겠죠. 4번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습니다. 신채원 선생님에 대한 역시나 반복되는 선지가 될 거고요. 5번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였습니다. 이 전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경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20년대에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신경향파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카프가 결성이 되죠. 연도를 좀 외워두자. 1925년이 되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가지고 푸른문학이 나오게 됩니다. 푸른문학 하게 되면 극단적인 계급 노선을 추구를 했다.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이경 선생님과 관련된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 하게 되면 이 푸른문학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날이 오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2번 정도 토어레가 약간 잘 반복되는 선지가 아닐 뿐이고 3, 4, 5번 정도는 이 전 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5번하고 1번 선지를 좀 외워두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독립운동가 가의 옛 거처입니다. 가는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하였고 국제연맹조사단에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명하는 혈서를 전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된 후 순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문장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누군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인물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남자현이라고 이제 여자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도 남자현은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영화 중에서 영화 암살이란 게 있죠. 암살에서 이제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안윤옥이라는 인물, 이 모티브로 한 게 이 남자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나온 것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거법으로 풀 수 있나 한번 선지를 살펴봐요. 일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했다 한다면 나석주에 대한 설명이죠. 굉장히 많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이번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안중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1909년 한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같은 해 1909년입니다. 4번 간도에서 여자 관악회를 조직하여 계몽 활동에 힘썼다가 정답이 되는데요. 좀 생소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첫 문제를 풀면서 남자연 문제가 이거 하나 정도만 나와서 그래요. 자, 5번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삭감에 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굉장히 많이 반복된 내용이죠. 강규룡에 대한 최초의 여자 노동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거법을 가지고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선택을 해본다면 4번을 선택할 정도의 선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인물사가 나왔어요.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가 근무했던 옛 고려극장 건물입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하면 이제 홍범도에 대한 내용이 되죠.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홍범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홍범도가 그렇게 단독 문제로는 거의 출제되지가 않죠. 단독으로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첫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면 출제가 정말 좀 안 되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홍범도가 다른 문제에서 선지로는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본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신민회 하게 되면은 07년에서 1911년까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신민회에 관련된 인물들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양기탁, 안창호 등이, 그래서 안창호 정도를 염두에 두고 나온 선지 같습니다. 이번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한다면 연호영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 뭐 홍범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죠.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4번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한다면 뭐 시민회가 되고, 인물로 치면 뭐 이회영 등이 있겠습니다. 5번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이죠. 더 잘 나오는 거 한국 통사,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정도가 되겠어요. 일정 학년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현대사 문제 풀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해 군정을 설립한다.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우리가 광복이 되고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되죠. 미군정 실시의 시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에 해당하고요. 나를 읽어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등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흐름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자, 간단하게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처음에 이제 카이로 회담이 있죠.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이 있어요. 다음으로 포츠담 회담이 있습니다. 이 앞문자를 따가지고 카이알포모미 뭐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카이로 회담 하게 되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를 하게 되고, 얄타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가 최초로 제안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져요. 남쪽에는 이제 미 군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 이 정도가 이제 가에 해당하겠죠.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가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찬탁하고 반탁이 대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게 우리 문제에서 이제 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외상회의와 연결을 해서 카이알포모 미에서 미소공의가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이 있죠. 이 중에 이제 1차가 있게 되고, 참여 단체를 놓고 찬탁, 반탁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하고 반탁을 하는 단체는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결렬이 돼요. 임종 수립과 관련된 그런 참여 단체 대립의 문제를 놓고 결렬이 됩니다. 이거 이제 정업 발언이 있죠. 이승만의 정업 발언. 이게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이 좌우 합작위원회가 생깁니다. 좌와 우를 대립을 좀 없애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후에 이제 미소 공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카얄포 모 미가 돼요. 이후에도 이제 저는 뭐 두 문자로 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두 문자가 좀 편하지 않나. 그래서 미정좌, 그리고 이 이유는 이제 나올 때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잘 모르겠다면 앞부분 외워둡니다. 카얄포모미, 그리고 미소 공유부터 미정좌. 이후에는 이제 미유소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요. 문제가 나올 때 그때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거,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거, 뭐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모스크바 외상회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선지를 쭉 읽어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하면 뭐 정답이야 그냥 3번입니다. 두 문자를 외우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두 문자를 외워놓으면 풀리는 문제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문자를 외우는 노력보다 이걸 뭐 헷갈리면서 문제를 계속 맞춰가면서 암기를 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지 한번 읽어봅니다.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한다면 그 우리 광복 전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한 카얄포 모미에서 맨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번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처음에 이제 조선 건준이란 게 여운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적어볼까요? 조선 건준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좌하고 우가 다 참여를 하다가 우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좀 좌파들이 다 잠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미군정이 들어오잖아요. 광복이 딱 되면서 그 직전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선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건국 동맹은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4번 읽어봅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 측을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이제 미소공의가 1차가 있고 오른쪽 한번 봅니다. 미소공의 1차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결렬이 되니까 정업 발언이 있게 되고 좌우합작위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했던 거 좌우합작 7원 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5번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이 미소공의가 오른쪽에 맨 아래 미소공의 2차가 결렬이 된 이후에 유엔 총회에 이제 상정을 하게 돼요. 유엔 총회에서 총선을 결의하게 되지만 5번 같이 우리 5번 선지에 나온 것 같이 총선을 결의하게 되지만 북한에서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되고 유엔 소총회로 문제가 넘어가서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난이도가 이제 좀 있는 문제죠. 자세하게 나오면.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지금 군정이죠. 군정청 신문기자단과 회견하고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일문일답을 하였다. 신탁 통치는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고자 함이 목적일 것이다. 우선 조선인이 당면한 경제산업에서 유의하여 신탁 관리 문제로 모든 기관이 중지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를 요망한다. 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는 군정인 상태고 신탁 통치가 논의된다. 뭐 배경을 말하고 있죠. 뭐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하니까 이전에 신탁 통치가 이제 공표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전 문제에서 했던 거 하얄 포모미부터 간단하게 복습해 봅니다. 카이로 회담 하게 되면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고 그다음에 얄타 회담 하면은 한국의 신탁 통치가 최초로 논의가 돼요.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되고요. 광복이 옵니다. 미 군정이 실시가 되죠. 카얄포 모비라고 했죠. 포 다음에 카얄포 모스크바가 나와야 되죠. 카얄포 모스크바 3상회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 5년의 신탁 통치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나누게 되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라서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1차, 2차가 있다. 1차 미소 공의가 열렸는데 찬반으로 나눠진 단체를 두고 모든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탁 통치는 빼고 찬탁만 참여시킬 것인지를 가지고 참여 단체를 놓고 미소 공의 1차가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읍 발언이 있고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좌우 합작위가 이어지죠. 의견을 좀 합쳐보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미소공의가 2차 미소공의가 있게 되는데 2차도 같은 이유로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엔 총회 총선에서 이제 결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임시위원단의 입장을 거부하게 되고요.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서 소총회 결의를 통해서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이 되게 되죠. 두 문자로 한번 복습을 해봐요. 카얄, 포, 모, 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소공의부터 미정자, 미유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을 좀 초반에는 반복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하게 되니까 최대 5년의 신탁 통치가 논의된 모스크바 3상회의에 관한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야 이렇게 3번이 됩니다. 이 전 문제도 그러고 신탁 통치 하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연결되어 있다. 최대 5년의 신탁 통치. 자, 1번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었다. 이 미소공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업 발언 오른쪽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이쪽에서 결의가 된 겁니다. 배경이라기보다 그 이후에 일이 될 테고요.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 순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1차 미소공의가 이제 결렬된 이 사건 상황 오른쪽에서 이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민특위
구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일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 1948년이죠. 5번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한다면 2차 미소 공의도 이제 다 결렬이 되고 오른쪽에서 정리해 놓은 거에서 보면 맨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 문자만 쭉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